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질환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대부분의 질환들이 발생된다. 만성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나를 알아보고요. 왜 생기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염증은 석유를 부어서 불이 확 오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만성염증은 서서히 타오르는 장작불, 숯불 같은 거라고 해서 우리 몸이 인지를 못하지만 어느 순간 몸을 망가뜨리는 몇 년,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게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만성염증이 발생되면요. 그 염증이 어딘가가 손상이 됐다는 거고요. 손상이 되면 면역 반응을 유발해가지고 면역계의 밸런스를 깨트리고요. ROS, 그 활성산소가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더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혈관벽을 잘 손상시킬 수 있고요. 혈관을 경화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의 건강을 악화시키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가지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혈관 건강, 특히 심장과 뇌 혈관 건강에 안 좋다. 신장에도 안 좋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장에도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장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면역계 문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많이 아시는 그 궤양성 대장염, 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크론씨병,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있는 염증과 또 면역계 질환에 유발하는 원인이 만성염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암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암은 아시겠지만 어떤 세포의 변이, DNA의 변이 오류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데, 변이를 유발하는 게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건 만성염증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십수년 이상 만성염증이 높아진 상태가 되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울증, 수면장애, 이런 뇌 정신신경계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우울증을 예방하는 게 세로토닌이고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게 트리토판인데, 이 트리토판이 만성염증에 의해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만성염증 검사 결과 수치가 되게 높다고 하죠. 만성염증과 이런 우울증과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요. 트리토판이 세로토닌 쪽으로 전환이 잘 안 되면 이제 수면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성염증도가 높은 상태가 되면은 세로토닌이 쉽게 분해되고 쉽게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몸의 스트레스도가 높아지니까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로토닌 분비량이 많아지고 소모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염증도가 높으면은 뇌의 편도체와 해마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 편도체는 이 감정의 기복, 그다음에 우울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뇌의 기관인데요. 이런 것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다섯 번째, 치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를 위축시켜가지고 뇌를 위축시키면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요. 신경 다발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게, 이런 게 손상되는 게 치매잖아요. 이런 신경 다발을 염증 반응에 의해서 손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을 염증이라고 보고 있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걸로 우리가 아스피린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아스피린의 그 항염증 작용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알러지, 면역계 질환입니다. 알러지 질환 가장 많이 아시는 건 비염이죠. 그리고 면역계 반응은 아토피, 더 심하면 크론씨병, 루푸스, 류마티즈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성염증도가 높아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계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과항진된 상태 혹은 면역계가 과도하게 저하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으로 우리 몸에 이상 면역 반응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면역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경우도 만성염증이 원인이라고 보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식도 마찬가지고요. 기관지염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역계 반응과 염증 반응으로 발생되는 질환들인데, 기속적인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기관지 점막을 자극을 해서 알러지나 면역 반응을 촉발해서 수축되거나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로는 노화인데, 노화는 질병은 아니죠. 그렇지만 만성염증으로 촉발될 수 있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활성산소도가 높아지고, 활성산소도가 높아지면 주름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콜라겐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늙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는 이제 원인을 모르는 어떤 만성 질환들이에요. 내가 어딘가 아프다. 어딘가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어떤 통증이나 어떤 증상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만성염증과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어떤 질병, 질환들이 생겼을 때는 염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조합을 짜는 거죠. 마그네슘, 오메가3, 항산화제, 이게 기본 구성을 하고 다른 쪽에 맞춰가지고 항염증 보충제를 구성해주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어떤 질환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특이적인 걸 한번 골라봤고요. 오메가3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메가3를 꼭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식이습관을 잘 개선시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옴.